일본 사람 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많을까요? 한국에서 일본인들은 술을 적당히 절제해서 마신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막상 일본에 와서 살아보니 일본인들, 물론 한국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의외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직장인들의 성지 이곳 신바시에서는 밤 11시가 넘어가면 휘청거리는 취객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고요.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 대신에 적당량을 매일 마신다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가운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의 통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 최대 맥주 회사인 아사히 맥주의 조사에 따르면 20에서 60세 성인 인구 8천만 명 가운데 일상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2천만 명 뿐이고요. 절반인 4천만 명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절반 이상이 술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이 가치관이 변했다고 하네요. 소버 큐리어스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술 취하지 않은을 뜻하는 소버와 호기심이 강한을 뜻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말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기존 세대가 술 한 잔에 시름을 잇는 세대였다면 요즘 세대는 취하지 않는 것이 쿨하다라는 거죠. 술 마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과 유럽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는데요. 일본 젊은 층에도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후생 노동성 조사에서도 1999년까지만 해도 주 3회 이상, 한 번에 1홉 이상을 마시는 애주가의 비율이 남성은 52.7%, 여성은 8.1%였는데요. 2019년에는 여성이 8.8%로 거의 제자리인 반면 남성은 33.9%로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은 34%에서 13%로 격감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알코올 엑시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술을 안 마시는 일본인이 늘어나면 가장 떨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술 만들어서 파는 주류 회사들이겠죠.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힘든 일본 주류 회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마실 겁니다. 이 코로나로 술도 못 팔게 됐는데 술 마시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위기의 주류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술을 더 많이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주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기는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인구는 점점 줄어드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겁니다. 더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술을 안 마시던 일본인의 절반을 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일 겁니다. 술 안 마시던 4천만 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거대한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건강의 측면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주류 회사의 전략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던 사람들을 갑자기 어떻게 술을 마시게 하죠? 생존의 기로에 선 일본 주류 회사들을 살린 구세주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음주 유튜브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맥주처럼 보이지만 알코올 도수 한번 보십시오. 0.5도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인 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맥주 음료. 일본에서는 미세하다는 뜻의 미자를 붙여서 미알콜 맥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사히가 작년 3월 처음 내놨는데요. 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어서 이름도 맥주스러운이라는 뜻의 비어리입니다. 도수는 0.5도고요. 가격은 350ml 한 캔이 214엔으로 5도짜리 아사히 대표 맥주인 슈퍼드라이의 228엔보다 딱히 싸지도 않습니다. 방금 편의점에서 사왔는데요. 일본도 술이나 담배를 사려면 연령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그런데 이 미알콜 맥주는 분명히 주류 코너에서 꺼내왔고 캔 표면에도 미성년자 임산부는 마시지 말라라는 안내 문구도 있는데 계산할 때 연령 확인 메시지가 뜨지 않아서 편의점 종업원도 놀라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캔에 술 주자는 또 쓰여있지 않더라고요. 독주파인 저로서는 이걸 마시는 사람이 진짜로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의외의 히트 상품이 됐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2021년 12월 비어리 등 미알콜 음료 매출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 증가세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비어리의 성공에 확신이 들었던지 아사히는 작년 하반기 미알콜 하이볼인 하이볼리와 미알콜 스파클링 와인인 비스파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 하이볼에도 하이볼스러운이라는 뜻의 하이볼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본에는 아사히, 기린, 산토리, 삿포로의 4대 맥주 회사가 있습니다. 네 회사 모두 무알콜 주류 시장에는 앞다퉈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알콜 주류는 역시 성공 여부가 긴가민가 했던지 아사히의 행보를 지켜만 보는 형국인데요. 4위 삿포로가 작년 9월 미알콜 맥주인 드래프티를 내놓으면서 미알콜 맥주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2021년을 미알콜 맥주의 원년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비어리와 마찬가지로 삿포로 역시 이름을 생맥주스러운이라는 뜻의 드래프티로 지었습니다. 도수는 0.7도로 아사히 비어리보다 0.2도 더 높여서 저같이 저게 술이야 물이야 하는 고객들의 구미를 아주 조금 더
당기게 했습니다. 아사히는 세계 3위 맥주 회사인데요. 주류 매출에서 미알콜, 무알콜 음료 비중이 7%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아사히는 이 여세를 몰아서 2025년까지 미알콜, 무알콜 음료의 매출 비중을 20%로 현재 3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산토리 역시 2008년 100만 상자 규모였던 미알콜 음료 매출이 2021년 2,500만 케이스로 25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 촬영 때문에 오늘 처음 사봤고 처음 마셔봤는데요. 0.5도짜리 맥주라니까 맥주에다 그냥 물을 더 부어서 도수를 0.5도까지 낮추는 건 줄 알았더니 나름 또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맥주를 양조한 후에 알코올분만 제거한 독자적인 증류 기술로 메가의 감칠맛과 깊이를 실현시켰다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직접 마셔보니까 맥주랑 똑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무알콜 맥주보다는 좀 더 맥주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술 취하는 것 같지는 전혀 않고요. 그래도 도대체 누가 왜 이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닌 주류를 마실까 싶은데요. 회식 자리 끝날 무렵에 한 병 더 마시고 싶은데 그랬다간 다음날 힘들 것 같다 하는 분들한테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이후 운동 부족이 심해지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그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요, 술은 한 잔도 못 마시지만 칵테일 한 잔 하면서 바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다네요. 이런 분들에게도 어필을 한다는 거죠. 술은 못 마시지만 술 마시는 분위기에 취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더욱 어필하는 게 알코올 도수가 아예 제로인 논알코올 음료입니다. 지금 일본은 무알코올 음료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무알코올 맥주는 기본이고 무알코올 하이볼, 무알코올 와인에 무알콜 사케, 무알콜 샹그릴라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무알콜 맥주가 처음 나온 건 42년 전인 1980년인데요. 지금까지는 운전이나 임신 등으로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실 때 어쩔 수 없이 마신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주류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일부러 찾아서 마시는 음료 시장의 하나로 성장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린 맥주가 최근 논알콜 맥주 브랜드인 그린즈 프리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는데요. 맥주를 못 마실 때의 대용품에서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찾아서 마시는 음료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후지경제는 2010년 400억 엔이었던 무알콜 맥주 시장이 2021년 986억 엔으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 무알콜 와인을 추가로 내놓은 산토리는 2030년까지 무알콜 음료 판매량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출판된 게코노믹스, 거대 시장을 개척하라 라는 책이 화제였는데요. 게코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이 식당에서 종종 술을 거절하면서 제가 술을 못해서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일본말로 제가 게코라서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론차 오네가시마스. 네? 그러면ですか?私下戸なんで. 이 저자인 후지노 히데토는 유명 작가이자 투자가인데요. 그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뿐 아니라 안 마시는 사람, 마시기 싫어하는 사람을 모두 이렇게 개코로 묶어서 이러한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3천억 엔 이상의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게코노믹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게코노믹스의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쿄 간다이 바 로논바는 40종류의 논알콜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bunkyō구의 특급 호텔인 호텔 친잔소 도쿄의 이탈리아 레스토랑 1테아트로는 지난 4월부터 코스 요리에 소믈리에가 논알콜, 무알콜 와인을 페어링하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이온마트에서 팔리는 미알콜, 무알콜 음료는 50여 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술 안 마시는 일본 성인 절반을 애주가로 만들겠다는 일본 주류회사의 생존 전력은 절박합니다. 지난달 20일 아사히 맥주는 다음 달 말 도쿄 시부야 중심가에 미알콜과 무알콜 음료 전용 바를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미알콜, 무알콜 음료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이 바에서 호평을 받은 안주의 조리법을 거래처 이자카야나 음식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미알콜에 어울리는 안주를 실제로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죠. 마츠야마 가즈오 아사히 전무는 발표회장에서 지금까지는 술을 일상적으로 마시는 사람에게만 주목을 해왔다. 자,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던 4천만 명의 거대한 시장을 만드는 성장 전략의 하나로 미알콜 주류에 잠재력이 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술 안 먹던 사람을 죄다 술 마시도록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한 셈이죠. 산토리 그룹도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쿄역에 미알콜과 무알콜 음료 20종류를 판매하는 논알콜 술집을 열었습니다. 술을 점점 안 마시는 일본 사회와 반대로 술을 안 마시는 일본인을 모조리 애주가로 만들려는 주류 회사들의 빅픽처.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서 일본의 사회 문화는 물론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한판인데요. 이를 지켜보시는 것도 흥미롭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효요 특파원이었습니다. 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도 알코올 도수가 1분 다시 할게요.